문제는 홍 차장이 메모를 작성했다라는 그 시간 장소의 진술이 CCTV상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뿐이 아닙니다. 홍 차장이 작성했다는 메모가 4가지 버전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가지 버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어제 뒤늦게 심리를 통해서 드러났는데요. 일단 국정원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메모를 본인이 하나 썼고 그다음에 그거를 보좌관에게 줘서 정서를 시켰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2개가 있는 셈인데 그 보좌관 설명은 12월 3일 밤에 홍장원 차장이 포스트잇에 쓰는 걸 줬다고 합니다. 12월 4일 오후에 다시 홍장원 차장이 그 보좌관에게 같은 보좌관에게 네가 좀 기억나는 대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써서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메모를 썼을 때 보좌관 설명은 자기가 파란 펜으로 그 사람 이름만 쭉 썼다는 겁니다. 지금 제 앞에도 있습니다만은 거기 무슨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잘 안 보입니다만은 방첩사 뭐라고 써 있다 이런 메모들 가필이라고 할까요? 이 가필한 부분은 자기가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3번째 메모, 즉 12월 4일 오후에 늦은 오후에 보좌관이 기억을 더듬어 새로 써준 메모가 이 메모인데. 거기에 누군가가 이제 가필을 해서 있는 것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메모입니다. 결국 메모가 4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홍 차장이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시각은 핸드폰에 딱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에 홍 차장이 진술했던 장소에 홍 차장은 없었던 겁니다. 그뿐 아니라 어제 조태용 국정원장의 진술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이 메모가 4가지 버전으로 변화했다라는 거고요. 보좌관이 대신 썼다라는 그 메모 내용엔 보좌관이 쓰지도 않은 말이 누군가가 가필을 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어떻게 4가지 버전이 바뀐 건지 좀 자세하게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일단 저 원본은 구겨서 없앴어요. 폐기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보좌관에게 다시 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조태용 원장의 진술로 새롭게 드러난 내용은 다음 날 보좌관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날 홍 차장이 그 보좌관을 다시 불렀다는 거예요. 야, 너 기억나는 대로 다시 써라. 이 부분이 좀 미스테리인데 홍 차장이 건넨 메모를 보고 보좌관이 다시 베껴 썼잖아요. 정자로. 그런데 다음 날 다시 불러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2번째 메모에도 불구하고 야, 너 기억나는데 다시 써라 라고 3번째 메모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저렇게 파란 펜으로. 그런데 문제는 검찰에 제출된 4번째 메모는 보좌관이 썼다는 것과 달라져 있다는 겁니다. 누군지 모를 사람이 동그라미도 치고 방첩사, 구금시설의 감금조사, 검거 요청 등 보좌관이 쓰지도 않은 내용들이 막 추가돼 있다. 이게 4번째 메모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에 제출됐다는 야당이 유일한 물증이라던 이 4번째 메모는 보좌관이 쓰지도 않은 내용이 첨가되어 있는 메모이고 그건 누가 썼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저 4번째 메모와 홍장원 차장이 직접 작성하고 버렸다라는 첫 번째 원본이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자, 이 뭐 여러 가지 좀 미스테리인데 일단 판사 출신의 나경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자, 저 메모를 잘 보세요. 예. 일단은 왜 보좌관에게 2번이나 시켰을까? 그러면 첫 번째 보좌관이 정서한 메모는 어디에 가 있을까가 굉장히 의문이에요. 아, 지금 그거는 수사기관 없군요. 예, 지금 첫 번째 보좌관이 쓴 정서한 메모는 어디에 있느냐? 자, 일단 아까 그 전화를 한 사실에 본인이 책상에 자기 근무하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공터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흘렸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흔들려서 기초가 흔들렸고 두 번째 보좌관이 쓴 첫 번째 보좌관이 쓴 정서한 메모는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3번째, 4번째를 보면요. 3번째 이제 보좌관은 이름만 썼을 뿐입니다. 보좌관이 기억한 것은 그러면 맨 처음 홍장원 차장이 준 메모에는 이름만 있으니까 그 이름만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그 메모에 2가지가 있습니다. 이름이 국민들에게 충격적이었고요. 2번째는 검거 요청, 이거죠, 방첩사 구금. 네. 이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파란색만 보좌관이 쓴 거고 까만색은 보좌관이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방첩사 구금 요청, 검거 요청 이게? 저건 누가 쓴 걸까요? 그게 누가 썼느냐. 그리고 왜 저렇게 국민들이 깜짝 놀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법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부분을 구태여 가필했을까?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저걸 썼느냐? 예,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헌법재판관께서도 질문을 했죠. 당신들이 검거할 권한이 없는데 왜 검거 요청이라고 썼냐? 그랬더니 뭐 메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썼다고 했는데 결국 나중에 본인이 가필을 했는데 메모이다 보니까 급하게 썼다는 것도 안 맞는 얘기예요. 앞뒤가 안 맞군요. 그렇죠. 보좌관은 이름만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 홍장원이 최초로 구겨 버렸다는 거에는 이름만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저 가필한 내용은 홍장원 차장이 가필한 것 또는 누군가가 가필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그 가필한 내용이 왜 검거 요청이라는 이렇게 뭐 불확정 그러니까 불명확한 개념을 썼느냐에 대한 홍장원 차장의 헌법재판소의 대답은 바로 제가 급하게 쓰다 보니까 그랬어요. 정확하게 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거조차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의 말은 어느 것 하나도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 깡그리 거짓말이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판사 출신이시니까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의 유일한 물적 증거가 한 장이 있는데 그 메모를 작성했다는 증인이 저는 여기서 이 시간에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라고 진술했는데 그 진술이 실제 CCTV와 다르고 지금처럼 이 메모도 여러 버전이 존재하는데 보좌관이 적었다는 것과 다른 누군지 모를 사람이 첨가한 내용들이 막 증거로 제출됐으면 판사 출신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를 증거력으로 인정합니까? 인정하기 어렵죠. 일단 증거 능력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좀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빙성이 인정이 안 되는 신빙성이 거죠. 중요한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 메모를 증거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홍장원 차장의 진술도 어떠한 뭐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야당에서는 결국 메모 내용은 하나다라는 주자 반박도 나오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궁금한 건 네. 지금 보좌관에게 한번 정사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왜 다음 날 불러서 너가 기억나는 대로 다시 쓰라고 했을까? 이 부분이 좀 설명이 안 되거든요. 네. 뭐 이것은 예컨대 본인이 어디서 흘렸거나 혹은 누구한테 뺏겼거나 예. 누구한테 자발적으로 전달했거나 없어져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망실되다 보니까 다시 기억하는데 오히려 더 사실 기술 자체는 다르게 기술될 수 있어요. 근데 김어준을 딴지일보라고 했거나 김민웅을 김민우라고 썼거나 김명수를 대법원장이 아니라 헌법재판관이라 썼거나 기술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저는 중요한 것은 사실은 홍장원 차장의 발언 중에서 보좌관한테 쓰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만약 아니었다면 네. 그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죠. 자기가 꾸민 이야기인데 예. 정확하게 보좌관이라고 하는 3명 중에 1명이 저걸 받아들였다는 사실 그것은 자체를 역으로 보면 1차 메모지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그걸 우리가 볼 수 없고 1차 메모지도 없어졌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사실은 홍장원 차장의 증거가 전문 증거가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블록체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헤드쿼터 본부가 다 폭파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증거가 없을 때 어떻게 우리가 스파이도 있고 배신자도 있는 상태에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적진을 공격하지. 그것을 비잔틴 장군의 어떤 문제라고 블록체인 얘기하는 무슨 얘기냐 하면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도 14명의 명단을 봤다고 얘기해요. 또 체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 명단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뭐 이름도 자르고 딴지일보 김어준을 딴지일보로 썼거나 정청래를 정창래로 썼거나 달리 썼어요. 달리 썼다 하더라도 그 자체의 증거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14명을 보았다는 사람 여러 명이 있다면 또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 여러 명이 있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냐. 예. 사실은 홍장원 차장의 증거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전체 정황 증거상의 결론을 내리는 데서는 충분히 다른 증거가 있다. 그게 사실은 블록체인의
탈중앙화의 논리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더 증거는 엄밀하고 정확해야 되는데 만약에 보좌관이 이름을 다시 틀리게 썼다. 그래서 내가 아니 틀리게 쓰는 건 쓰겠다. 없는 게 쓴 게 아니라 이름을 잘못 썼다든지 물론 그 중에 잘못 적혀 있는 이름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진술을 하면 될 일인데 그런 내용들이 다 빠져 있다가 지금 뒤늦게 조태영 원장을 통해서 드러난 부분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첫 번째 메모를 썼다고 해요. 이건 그냥 뿌려서 자기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보좌관에게 보고 다시 써라고 했던 그 메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날 불러서 이거는 치우고 야, 너 어제 기억나는 대로 다시 써봐 라고 한 그 대목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 의구심이 풀리지 않는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일단 메모의 동일성이 인정 안 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홍장원 차장이 맨 처음에 준 메모에는 사람 이름만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좌관은 이름만 기억나는 대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가장 핵심적인 뭐 검거 요청이니 뭐 구금이니 이런 걸 썼어요. 그러면 최초의 메모와 보좌관이 쓰고 본인이 가필한 네 번째 메모는 동일성이 없는 거예요. 동일성이 없는 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증거로. 그 부분은 저는 그다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피를 한 것은 조작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사람이 사실은 국정원은 체포할 만한 그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자기네들이 방첩사가 체포하기 위해서 나한테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협조 요청하나 보다라고 하면서 체포에 대한 얘기. 자기가 체포하는 스스로 뜬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명단을 불러준 이유는 방첩사가 체포하기 위해서 국정원한테 협조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메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좌관에게 쓰라 한 것은 명단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써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달라질 수 있지만 가필한 부분이 조작이 아니라 그때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본인이 느꼈던 이해했던 부분을 가필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버전과 네 번째 버전을 딴 버전으로 볼 수 있느냐의 논쟁도 있다고 봐요. 자, 메모를 우리가 증거로 쓸 수 있으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진술의 일관성. 홍장원 차장의 진술은 일관적이지 않고요. 게다가 그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이 지금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말이 계속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장원 차장의 진술이 뭐 처음에 이제 저희는 그게 홍장원 차장이 처음부터 쓴 줄 알았는데 이게 뭐 최초의 메모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인데 거기다가 그 바뀐 진술의 또 내용도 다시 보니까 또 틀린 거예요. 예. 본인이 처음부터 이거 설명했어야죠. 보좌관한테 두 번 시킨 거라든지. 잠시만요. 한마디 나경원 하죠. 의원님 말씀 좀 더 부분, 듣고서 이런 들을게요. 부분을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의 어떻게 보면은 사실 확인에 의해서 이것이 드러난 뒤늦게 것입니다. 드러났다. 네, 전 그래서 홍장원 차장의 메모를 가지고 우리가 일종의 검거 요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믿기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블록체인과 같다 그러셨는데 사실 우리가 몇몇 사령관들이 나와서 지금 진술을 하는 것을 보면 전혀 공소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제 직권으로 채택한 조 단장의 경우에도 뭐 끌어내라, 도끼로 부숴라 이런 말이 없었다고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공소장과 진술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 사건에 있어서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체포 지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핵심적인 증거들이 다 흔들리고 있다. 증언도 흔들리고 메모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이것을 탄핵 재판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처럼 고도의 증거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지금 논리로 헌재가 굉장히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헌재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증거 능력이나 증거 법칙을 완화해서 결정한다면 굉장히 국민들이 승복하기 어려울 것이고 법적으로도 논란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